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은지입니다. 78살의 나이로 인생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베란다에서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자신의 안전망이 되기. 아이들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현명해지고 스스로를 잘 돌봐야 해. 마치 우리 자신의 수호천사가 되는 거지. 어느 날 부엌에서 옥수수 떡을 만들다가 바닥에 떨어진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졌던 일이 생생해. 아이고 세상에, 거기 넘어져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 그때 깨달았지. 은지야, 내 이름이에요. 이런 상황에 더 잘 대비해야 해. 그 일 이후로 응급 알림 장치를 샀어. 정말 좋더라고. 목에 목걸이처럼 걸고 다니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 버튼만 누르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 전화기도 항상 가까이 두기 시작했어. 거실에 하나, 침실에 하나, 화장실에도 하나를 뒀지. 과한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미리 대비하는 게 나중에 고생하는 것보다 낫잖아, 그렇지? 아, 그리고 중요한 전화번호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두는 것도 잊지 마. 의사 선생님, 약국 이웃들, 그리고 물론 자녀들과 손주들 번호도 이 목록을 전화기 바로 옆에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세요. 그러면 필요할 때 바로 손에 닿을 거예요. 이 내향적인 사람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집에서 책 읽거나 뜨개질하는 걸 좋아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이 점점 더 조용해지더라고. 아이들은 다 자라서 떠나고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리, 대화 소리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결심하고 반려견 복순이를 입양했지. 길에서 만난 믹스견이었어. 얘야. 그 아이가 내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는지 몰라. 이제 대화할 상대가 생겼어. 물론 복순이는 짖는 소리로만 대답하지만 돌볼 누군가가 생겼고 추운 밤에 함께 있어줄 친구가 생긴 거야. 하지만 노인의 삶이 개 한 마리로만 채워지는 건 아니지. 교회에서 하는 뜨개질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어.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뜨개질도 하고 수다도 떨어 정말 좋아. 우리는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예쁜 작품들을 만들어서 기부하기도 해. 3. 집 관리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아이고, 내 사랑하는 아이들아, 이건 꼭 알아둬야 해. 나이가 들수록 집을 관리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져. 예전에는 눈 깜짝할 사이에 쓸고 닦았던 빗자루가 이제는 톤 무게처럼 느껴져. 창문 닦는 건 말도 꺼내지 마. 거의 올림픽 체조 선수가 된 것 같아. 한 번은 혼자서 전구를 갈아 끼우려고 했던 적이 있어. 용감하게 그 흔들거리는 사다리에 올라갔지.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내 다리가 대나무 잎이처럼 떨리기 시작하는 거야. 떨어질까봐 너무 무서워서 도움을 외쳤어. 다행히 옆집 아저씨가 와서 도와주셨지. 아, 정말 창피했어. 그 일 이후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청소 도우미 아가씨가 와서 큰 청소를 해줘. 일상적인 청소를 위해서는 편리한 도구들을 샀어. 긴 손잡이가 달린 먼지떨이, 가벼운 빗자루, 심지어 혼자서 바닥을 닦는 로봇 청소기도. 정말 놀라운 기술이야. 아,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 때로는 적은 게 더 나아. 쓰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해서 기부했어. 이제 청소하고 정리할 게 줄어들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할 시간이 더 많아졌어. 4. 일상 루틴이 점점 더 중요해져요. 우리 아이들아, 나이가 들수록 루틴이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돼. 루틴이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몸과 마음을 활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 내 루틴을 이야기해 줄 테니 혹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 매일 아침 닭 울음소리에 일어나. 사실은 알람 소리지만 시골에 사는 척하는 게 좋아.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오늘 하루 더 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는 거야. 그 다음엔 부엌에 가서 커피를 준비해. 아,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해. 커피 내리는 향기, 구워지는 빵 냄새, 입에 침이 고이는 걸. 커피를 마신 후에는 화분들을 돌봐. 마당에 작은 텃밭이 있어. 상추 한 포기와 대화를 나누고 꽃에 물을 줘. 이건 정말 치료와 같아. 그 다음엔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야 혼자 살아도 매일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빗는 게 중요해. 누가 찾아올지 모르니까. 그렇지. 오후에는 뭔가 다른 활동을 하려고 노력해. 때로는 책을 읽고, 때로는 낱말 퍼즐을 풀고, 또 때로는 드라마를 봐.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반드시 동네 한 바퀴를 걸어. 아주 짧은 산책이지만 몸과 마음에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 이런 루틴이 나를 현실에 발을 딛고 살게 해줘. 이런 게 없으면 솔직히 때로는 이 많은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지금은 내가 하는 모든 작은 일들이 다 의미 있고 특별해. 오대 자신을 위해 요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보람 있어요. 아, 요리. 혼자 살게 되면서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된 예술이야. 처음에는 어려웠어. 나 혼자를 위해 요리한다고? 낭비 같았지. 내가 혼자 먹을 건데 왜 이렇게 많이 만들지? 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우리 아이들아, 나 자신을 위해 요리하는 것이 자기 사랑의 행위라는 걸 깨달았어. 나를 돌보고 맛있고 영양가 있는 식사에 즐거움을 주는 거야. 물론 몇 가지를 조정해야 했어. 전에는 군대를 먹일 만큼 만들던 레시피를 이제는 소량으로 만들어 한 번은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했는데 마치 온 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것처럼 큰 냄비에 끓였어. 결과가 어땠게? 2주 동안 된장찌개만 먹었지. 이웃들에게도 나눠줬어. 그 일 이후로 더 영리해졌어. 이제는 소량으로 만들어서 1인분씩 냉동해도 정말 편리해. 요리할 기분이 안 날 때는 냉동실에서 하나 꺼내서 드기만 하면 돼. 집에서 만든 건강한 식사가 금방 준비되지. 그리고 더 있어. 요리가 시간을 보내는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됐어. 가끔은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고 재료를 섞어보며 즐거워해. 얼마 전에는 당근 케이크를 만들었는데 정말 맛있었어. 조금 먹고 나머지는 뜨개질 모임에 가져갔더니 대성공이었지. 고요함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글쎄, 때로는 고요함이 진정한 축복이야. 집이 항상 시끌벅적했던 때가 생각나.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TV 소리가 울리고 강아지가 짖고 가끔은 그저 1분만이라도 조용히 있고 싶었지. 이제는 원하는 만큼 조용함을 누릴 수 있어. 하지만 우리 아이들아, 때로는 이 같은 고요함이 좀 무서울 수 있어. 밤에 깨어나면 고요함이 너무 깊어서 소름이 돋을 때가 있어. 그래서 이런 상황을 다루는 작은 비결들을 찾아냈지. 우선 라디오를 샀어. 최신식 기계가 아니야. 그냥 AM, FM이 나오는 옛날 라디오야. 낮에는 볼륨을 낮게 해서 켜두는데 마치 누군가가 나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 또 팟캐스트라는 놀라운 세계를 발견했어. 손자가 사용법을 가르쳐줬지. 라디오 프로그램 같은데 휴대폰으로 들을 수 있어. 모든 종류의 콘텐츠가 있어. 이야기, 뉴스, 음악. 고요함이 너무 무거워질 때면 팟캐스트를 틀어. 그리고 TV. 아, 이건 내 친구가 됐어. 하루 종일 보진 않지만 가끔 집에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켜두기도 해. 특히 요리 프로그램과 드라마를 좋아해. 마치 집에 손님이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 하지만 고요함을 즐기는 법도 배웠어. 때로는 베란다에 앉아 새소리나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를 들어 평화로운 순간이고 나 자신과 연결되는 시간이야. 이럴 때면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해. 활동적으로 지내려면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아, 한 가지 말해줄게. 나이 들어서 가만히 있는 것만큼 나쁜 건 없어. 처음에는 게으름이 심하게 찾아왔어. 오늘은 침대에서 안 나갈 거야.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런 생각들. 하지만 곧 그게 나에게 해로운 일이라는 걸 깨달았지. 그래서 매일 조금이라도 움직이기로 결심했어. 천천히 시작했지. 처음엔 집 안을 걸어 다니는 것부터 그 다음엔 매일 오후에 동네 한 바퀴를 돌기로 했어. 처음에는 숨이 차서 헉헉거렸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쉬워졌어. 정원 가꾸기가 좋은 운동이라는 걸 알게 됐어. 심을 때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물을 줄 때 허리를 굽혔다 펴는 게 거의 체조 같아. 게다가 끝나고 나면 집을 밝혀줄 예쁜 꽃들이 생기지. 보건소에서 하는 노인 스트레칭 수업에도 등록했어.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 선생님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을 가르쳐 주셔. 관절이 덜 뻣뻣해지는 데 도움이 돼. 그리고 이것 봐. 얼마나 재미있는지. 얼마 전에 손녀가 춤을 가르쳐 줬어. 맞아, 춤이라고.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고 거실로 끌고 갔지. 처음엔 어색했지만 나중엔 그냥 즐겼어. 정말 많이 웃었어. 다음 날에는 몰랐던 근육들이 아프더라고. 중요한 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야. 우리 아이들아, 소파에서 일어나 집 안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생겨 몸이 고마워하고 마음도 더 가벼워져. 팔트 시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있잖아, 우리 아이들아. 혼자 살면서 느낀 재미있는 점 하나가 시간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야. 때로는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아. 또 어떤 때는 시계가 멈춘 것 같기도 해. 한 번은 일찍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책을 조금 읽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벌써 점심시간이더라고.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다는 게 놀라웠어. 또 다른 날에는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이고, 그날은 정말 길게 느껴졌어. 1분 1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지. 그때 깨달았어. 내 온 리듬을 만들어야 한다는 걸 달력에 몇 가지를 표시하기 시작했어.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돼, 때로는. 오늘은 케이크 만드는 날이라든지 커튼 빨래하는 날이라고 적어. 이렇게 하면 날짜를 더 잘 인식할 수 있어. 일주일 중 특별한 날도 만들었어. 예를 들어 월요일마다 손톱에 매니큐어를 발라 수요일에는 뜨개질 모임에 가고 토요일에는 좀 더 꼼꼼하게 청소를 해. 이렇게 하면 날들이 비슷해 보여도 내가 일주일 중 어느 날에 있는지 알 수 있지. 그리고 또 하나, 기다릴 만한 일이 있으면 좋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친구들과 만날 약속을 잡고 일요일에는 아이들과 점심을 먹기로 해. 이런 일들이 한 주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마치 시간에 목적이 생기는 것 같아. 아, 그리고 부엌벽에 걸린 달력 얘기를 빼먹을 수 없지. 매일 아침 전날을 지우는 게 일과야 간단한 의식이지만 현실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 그래, 시간은 흐르고 있고 매일이 소중하다는 걸 알려주지. 그 물건 정리와 버리기가 더 어려워져요. 아이고, 우리 아이들아, 고백할 게 있어. 내 물건들을 버리는 게 정말 어려워. 모든 작은 물건들이 다 이야기가 있고 추억이 담겨 있는 것 같아. 저 낡은 원피스, 딸 15살 생일 때 입었던 거야 고장난 라디오, 돌아가신 남편이 선물해 준 거고, 이런 물건들을 보면서 작별 인사를 하기가 힘들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이 너무 꽉 차 있다는 걸 알게 됐어. 물건이 너무 많아서 걸어 다니기도 힘들 정도였지. 그래서 대청소를 하기로 마음먹었어. 쉽지 않았어. 천천히 한 방씩 시작했지. 먼저 물건들을 세 무더기로 나눴어. 정말 사용하는 것, 기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고장나서 버려야 하는 것.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특별한 상자에 넣었어. 이렇게 하면 추억을 간직하면서도 집 전체를 차지하지 않게 할 수 있지. 한 번은 오래된 냄비들을 버리려고 했던 날이 기억나. 그 냄비들을 보면서 매주 일요일에 준비했던 점심 식사들이 떠올라서 몇 시간 동안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어. 결국 가장 좋아하는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결혼하는 젊은 부부에게 주기로 했어. 그 냄비들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졌지. 그리고 알게 된 게 뭔지 알아? 물건이 적을수록 집 관리가 더 쉬워져. 이제는 모든 걸 더 빨리 청소할 수 있고 필요한 걸 더 쉽게 찾을 수 있어. 마치 집이 더 가벼워진 것 같아. 물론 소중한 추억들은 계속 간직할 거야. 하지만 이제는 그 추억들이 물건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 그 추억들은 내 마음속에 있고 그게 더 중요해. 사회적 초대는 줄어들지만 스스로 즐거움을 만들어야 해요. 아, 우리 아이들아, 세월이 흐르면서 느낀 점 하나는 전화벨이 예전만큼 자주 울리지 않는다는 거야. 젊었을 때는 항상 차 모임이나 생일 파티, 돌잔치, 초대장에 왔던 게 기억나. 이제는 조용해졌어. 하지만 알아. 세상이 우리 문을 두드려 주길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 우리가 직접 우리만의 즐거움을 찾아 나서야 해. 그래서 내가 시작한 게 오후의 티타임이야. 매주 토요일마다 몇몇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간단한 다과회를 해. 복잡한 건 아니야. 간단한 케이크, 쿠키 몇 개, 차나 커피면 충분해. 중요한 건 함께 있는 거지. 우리는 수다도 떨고 실컷 웃어. 정말 즐거워. 교회에도 더 자주 가게 됐어. 일요일 미사뿐만 아니라 주중 활동에도 참여하지. 기도 모임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자선 빙고도 있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웃을 돕는 좋은 방법이야. 그리고 알아? 인터넷도 시작했어. 손자가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쳐 줬는데 이제 내 또래 사람들을 위한 온라인 그룹에 참여하고 있어. 레시피도 교환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때로는 화상통화도 해. 마치 새로운 친구들이 생긴 것 같아. 단지 각자 집에 있을 뿐이지. 비결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는 거야. 우리 아이들아, 갈 파티가 없으면 우리 파티를 만들면 되는 거야.
갈 만한 클럽이 없으면 우리만의 클럽을 만들면 돼. 인생은 너무 짧아서 앉아서 뭔가 일어나길 기다릴 수 없어. 11. 자기 관리가 더욱 중요해져요. 있잖아, 한 가지 말해줄게. 혼자 살면 개인 관리에 소홀해지기 쉬워. 어차피 누가 보겠어. 하루 종일 잠옷 차림이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나 자신을 돌보는 건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걸 배웠어. 자기 관리 루틴을 만들기 시작했어.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신 후에 따뜻한 샤워를 하고 깨끗하고 편한 옷을 입고 얼굴에 크림도 발라 화려한 게 아니어도 돼. 하지만 이런 의식이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는 데 도움을 줘. 식사도 정말 중요해. 처음에는 가끔 한 끼를 거르기도 했어. 어차피 나 혼자니까 요리할 필요 없어 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곧 그게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 이제는 매일 세 끼를 잘 챙겨 먹어. 과일과 채소도 많이 먹고. 정신 건강은 어떨까? 이건 정말 중요해. 십자말풀이가 머리를 활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어. 잠들기 전에 좋은 책 읽는 것도 좋아해. 명상도 옆집 아주머니한테 배웠어. 매일 베란다에 몇 분 동안 앉아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어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돼. 정기검진도 잊지 말아야 해. 달력에 모든 정기검진 일정을 적어뒀어. 심장검사, 눈검사, 뼈검사. 특히 혼자 살 때는 이런 걸 잘 챙기는 게 중요해. 그리고 또 하나 배운 게 있어. 도움이 필요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요청하는 거야. 높은 선반에 있는 물건을 꺼내야 할 때든 받은 청구서를 이해하지 못할 때든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지혜의 표시야. 있잖아. 우리 아이들아, 노년에 혼자 사는 것은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 기쁨도 있어.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게 되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우리만의 속도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야. 물론 때로는 가족이나 떠나간 친구들이 그리워지기도 해. 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 매 방문, 매 전화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 나는 항상 이렇게 말해. 매일이 선물이야. 그래서 현재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매 순간을 즐기고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게 중요해. 그리고 기억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어. 나 74살에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어. 재능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는데 모르고 있던 재능을 발견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상치 못한 일에 대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 중요한 서류들은 정리해두고 비상 연락처를 손에 닿는 곳에 두고 가족들과 너희의 바람과 선호에 대해 이야기해둬. 이건 비관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이고 배려 깊은 거야. 결국 노년에 혼자 사는 건 정말 보람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어. 인생을 돌아보고 과거와 화해하고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야. 우리 자신에게 친절하고 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 줬던 사랑을 우리 자신에게 주는 시간이기도 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아, 매일을 기쁘게 목적을 가지고 살아. 자신을 돌보고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인생은 나이에 상관없이 소중한 선물이야. 최대한 누리자. 이렇게 지혜와 경험의 말들로 우리의 대화를 마무리하려고 해. 이 생각들과 조언들이 혼자 살고 있거나 혼자 살 준비를 하는 노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가치 있고 중요하며 세상의 모든 사랑과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사랑과 관심을요. 잘 지내세요, 우리 아이들아. 다음 대화 때 만나요. End of story.